This is how you end, Tony. 오늘의 둠스띵카. 일요일 아침 떨어진 핵폭탄급 뉴스. 우리 엄맨이 형, 아니 터둠이 형이 다시 마블에 복귀하면서 전세계 마블 팬들을 거의 뭐 흥분의 도가니탕에 빠뜨려버립니다. 일단 나부터. 근데 댓글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얘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게 뭔데 씹떡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닥터둠이란 캐릭터가 누구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고 우리 형은 또 어떤 식으로 MCU에 나오게 될지 또한 행복해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직도 꿈 같다. 아이언맨을 12년 가까이 연기했던 로다주. 이미 우리에겐 엄맨이 형으로 박혀있는 이 형을 대체 어떻게 닥터둠으로 데려온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된 둠은 앞선 캉의 서사와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몇 년 동안 마블이 보여줬던 멀티버스, 지구 616에 우리가 아는 그 모든 히어로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또 다른 유니버스엔 이렇게 똑같이 생겼거나 That was probably me. 다르게 생긴 히어로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Who the hell are you? I'm Peter Parker. 이들은 우리가 알던 인물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기도, 혹은 비슷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MCU의 캉캉이. 캉 또한 무수히 많은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고, 몇몇은 정말 악랄한 존재, 또 몇몇은 그저 평범한 인간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한편 우리가 아는 토니 스타크. 이 토니는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영웅 그 자체의 서사를 보여주며 퇴장했지만, 또 다른 시간선엔 또 다른 모습의 토니가 존재할 것이고, 이 시간선의 토니가 바로 닥터둠, 원작의 빅터 폰둠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뒤에서 소개해드릴 닥터둠의 원작 코믹스 북스 오브 둠의 스토리처럼 이 세계의 토니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인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토니는 최고의 히어로인 아이언맨이 아닌 최고의 빌런인 빅터 폰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 주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MCU의 판타스포. 이 판포는 1960년대의 시점을 그리며 공식 포스터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아는 뉴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대충 느낌이 오시죠? 판포는 지구 616과는 다른 세계를 그릴 확률이 높고, 원작에서도 판포와 둠이 아주 깊은 관계를 그리고 있는 만큼 이 세계의 토니는 닥터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도 그럴 것이 이 둘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 둘 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과학에 대한 지식과 주변 환경, 정치적인 영향력,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다 개인적인 예상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왔던 MCU의 맥락이라면 요 정도의 플롯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반대로 아이언맨을 다시 살리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보이는데, 이미 타이틀이 둠스데이로 확정되었고 그 둠을 맞는 것 또한 로다주로 확정되었기에 이 아이언맨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가볍게 꺼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너와 엔드게임을 연출했던 루소 형제라면 이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AI로 깔짝 나오는 거면 모르겠지만 괜히 언급했다가 망할 것 같거든 또. 일단 둠스데이의 개봉 전 공개될 마블 영화들, 내년 2월 케바 분유월, 5월 썬더볼츠, 7월 판포, 11월 블레이드까지 내년에만 총 4편의 마블 영화가 개봉되며, 또 그 사이 26년 2월엔 아직 미정인 영화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5편으로 둠스데이의 빌드업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한 편의 영화에서 어벤져스의 둠의 이야기를 보여주기엔 솔직히 너무 빡세지 않냐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많은 팬들은 사실 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갑자기 왜 아이언맨이 저기 나오는지, 왜 갑자기 초록 슈트에 가면을 쓰고 있는지, 이런 배경 설명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지어 페퍼포츠도 모른다 야.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엔 이 영화는 어벤져스와 둠의 대전을 메인으로 보여주기보단 제목 그대로 둠스데이, 둠이 왜 빌런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원, 원작 코믹스 북스 오브 둠의 스토리를 차용하여, 그러니까 솔로 무비로서 둠을 소개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아는 타노스도 꽤나 빌드업을 많이 하긴 했지만, Fine. I'll do it myself.
사실 이너 때부터 제대로 등장했으니까. 사실 로다주의 캐스팅이 발표된 이후 팬들의 도파민을 뿜게 만드는 그림은 바로 이거. 영화 속 둠과 어벤져스의 전투가 치열해지고 스파이더맨이 마지막으로 둠의 가면을 벗겼을 때 이 로다주 얼굴을 본 우리 거미 새끼의 반응이 Play Victor on two. 야, 이건 진짜 상상만 해도 개꿀잼일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둠이 탄생하게 된 배경, 원작 코믹스 북스 오브 둠의 스토리를 확인해볼까요? 동유럽의 국가 라트베리아. 마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빅터 폰둠. 둠은 날 때부터 어머니의 영험한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데 마을은 항상 남작의 군사들에게 약탈당했고 참다 못한 둠의 어머니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 마을을 지키기 위해 흑마법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이는 악마와의 거래였고 그 대가로 마을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사망합니다. 둠 제외.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마녀 사냥, 어머니 신시아는 그렇게 사망해버리고 아버지와 둠은 떠돌이 생활하는데 둠이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건 첫사랑인 발레리아를 만났을 때 이후 아버지는 한 남작의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 끌려가고 이미 죽을 병에 걸렸던 남작의 부인은 사망. 결국 둠의 아버지가 이 사망에 덤탱이를 쓰고 남작의 병사들에 쫓겨 도망가는데 혹한의 설산 위에서 버티던 부자, 간밤에 둠을 껴안고 있던 아버지는 동사해버립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둠에겐 분노만 남았고 천재적인 두뇌로 흑마법에 대한 연구, 끊임없이 과학을 공부하며 다양한 무기, 발명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순찰대 한 명을 죽이게 된 둠. 실제 사람을 죽인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매일같이 악몽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둠의 재능을 알아본 남자들이 그를 스카우트합니다. 그렇게 미국의 국방연구소 스테이트 대학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둠. 둠에겐 모든 여건들이 마련되었고 굉장한 시민사의 오지랖도 넓은 친구, 훗날 판포의 리더가 되는 리드 리처즈까지 만나게 됩니다. 둠은 대학교에서 새로운 여자도 만나고 특유의 광기로 이 여자를 죽일 뻔하지만 미국 정부에선 이 사건까지 막아주고요. 결국 연구에만 몰두하게 된 둠. 근데 어느 날 리드에게 자신의 연구를 들켜버리는데 사실 둠은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차원이동 게이트를 몰래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네, 원숭이를 과거와 미래에서 끌어오는 시간 이동기. 이런 로봇 제작은 둠에겐 식은 죽 먹였고 비밀리에 수행 중이었던 자신의 연구, 어머니의 마법과 자신의 과학기술을 결합해 어머니에게 차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 최고의 천재가 깜짝 놀란 것처럼 둠의 차원 이동계의 오류는 너무 컸고 결국 이렇게 폭발. 그렇게 둠은 자신의 얼굴을 잃게 됩니다. 이후 둠은 충격에 빠지고 더 이상 미국인들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 다짐. 로봇으로 모든 연구소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고향인 라트베리아로 도망갑니다. 이후 자신의 첫사랑 발레리아를 만나 뜨밤을 보내고 이젠 미국 정부가 아닌 KGB 요원들이 그를 막아서는데 여기서 발레리아마저 잃게 될 상황. 이때 둠의 집 앞에 항상 널브러졌던 주정뱅이 오토가 마법의 힘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 티벳의 사원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 마법과 과학을 전수받기 위해 사원으로 향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더 이상 인생의 사랑은 불필요하다 느낀 둠. 둠은 오토의 유언에 따라 티벳의 사원으로 향하고 여기서 전설 속의 괴물 예티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데 하지만 이내 승려들에게 발견되었고 몇 세기 동안 과학과 마법의 힘을 사용한 이들에게 모든 걸 전수받고 그들의 마스터가 됩니다. 둠은 이렇게 모든 위성 장비를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확인했고 어릴 때부터 증오하던 리드 리처드의 근황도 듣게 되는데 사실 리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잘못이라곤 둠보다 더 잘 노는 인싸쉐기일 뿐이었지만 둠 혼자 자신의 실험을 망친 원수, 미국 놈들의 앞잡이 정도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죠. 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때 그 남자 라트베리아의 새로운 왕의 근황까지 보게 됩니다. 이미 모든 힘을 손에 얻은 둠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를 죽이겠다 결심하고 자신의 상징이 될 마법의 갑주를 제자, 또 이 가면을 쓰며 닥터둠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라트베리아. 백성들은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었고 둠은 단번에 국왕을 조질 수 있었지만 일부러 라트베리아의 모든 백성들을 모은 뒤 그들과 함께 왕을 끌어내리면서 진정한 라트베리아의 군주로 자리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닥터둠의 인터뷰, 그의 과거를 회고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둠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기자는 결국 이 라트베리아의 감옥에 갇혀버리고요. 이후 마블 최고의 빌런이 된 그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북스 오브 둠. 한 번쯤은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둠은 지가 잘났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천재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재까지 하등하게 보는 인물이며 실제로 인간들을 아주 제대로 부리고 통솔하지만 그렇다고 얘처럼 불필요한 살인은 저지르지 않는
어느 정도 우아함과 선을 지키는 빌런입니다. 또 스스로를 3인칭으로 칭하는 엄청난 자존감, 이렇게 나르시스적인 면모들을 보여주기에 이 형이 연기하기엔 아주 제격이라 볼 수 있죠. 캐스팅 잘했어 진짜. 그리고 이 형 떼돈 벌었대야. 또 둠은 지구 최강의 지성, And the smartest man alive, Reed Richards of the Fantastic Four. Hello, Stephen. 리드 리처드와 거의 동급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에 등장하는 빅 이벤트 시크릿 워즈의 최종 빌런으로 큰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선 우리 타노스를 아주 손쉽게 끔살해버리고요. 이 밖에 둠은 다양한 코믹스, 둠스데이, 블랙팬서 두머, 영 어벤져스, 인퍼머스 아이언맨까지 다양한 코믹스에서 그 매력을 맛볼 수 있는데, 특히 어벤져스 6의 스토리와 직결되는 시크릿 워즈, 닥터둠이 직접 아이언맨으로 빙의했던 이 인퍼머스 아이언맨의 경우 원작의 스토리가 실제 영화에 반영될 가능성도 다분하기에 제가 작년에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묵은본의 빌런보단 굉장히 훌륭한 서사를 가진 굉장히 입체감이 있는 빌런이기도 하고, 이제 곧 등장하게 될 이들 판포의 속적으로 등장할 예정이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라 볼 수 있죠. 야, 근데 이걸 우리 로다주가 연기한다. 야, 게임 끝났잖아. 정말 심각한 충격을 선사한 우리 형. 과연 다시 마블에 돌아오게 될 로다주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둠스팅크는 계속됩니다.